에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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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고대문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요 사진 엄청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트를 잘못 공부하면 되게 힘든 파트가 여기 파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름이 되게 길거든요. 특히 불상 이름들. 그런데 이 불상 이름들을 풀네임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진 보고 그거 어느 나라 거였지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충분하세요. 제가 이따가 그 팁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별로 딱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불상, 탑, 건축, 과학 이렇게 오늘 하나씩 배워가 볼 텐데요. 이따가 중간중간에 제가 사진 자료 많이 첨부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사진과의 연결 요게 더 중요하지. 특히 여기 긴 불상 이름도 너무 힘듭니다. 이걸 억지로 다 외우시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공부가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는데 그 불상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상은 죄송합니다. 첫 번째 불상은 고구려 불상입니다. 자,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일단 처음부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이게 그 금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만들어진 뭐 재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연가 7년명은 여기 그게 새겨져 있어요. 예, 그리고 열애라는 건 부처님을 뜻하고 서 있는 불상이다. 그래서 입상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이렇게만 해도 이게 10글자가 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외우시긴 힘듭니다. 물론 저는 강의를 하고 저는 이제 강사하기 때문에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이걸 여러분이 풀네임을 정확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한능검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많이 안 물어보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림으로 보통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 이 실제로 되게 크지 않고 작거든요. 아주 되게 작고 앙증맞은 그림이 나오면 이거 누구다? 고구려다. 뒤에 있는 건 이제 광배라고 합니다. 광배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백제에 있는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 이게 참 제가 12년 전에 EBS에서 처음 국사를 그때 처음에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서산 마의 삼존불이었어요. 얼마나 쉬워.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각 지역마다 이 주소지도 좀 바뀌기도 했고 이걸 한번 룰을 정리하자 그래갖고 불상 이름을 싹 다 갈아엎었어요. 그래갖고 더 길어졌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죠. 어쨌든 이 서산 용현리에 있고요. 여긴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애불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 바위에 새기는 형태, 한쪽 면에 새기는 형태를 마애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열애는 부처님을 뜻하고요. 세 불상이 있잖아요. 그게 삼존상입니다. 서산 용현리 마애 열애 삼존상. 또 비슷한 이름들이 막 나오고 하잖아요. 풀네임을 기억할 필요 없다. 특히 이 백제 용현리 무덤은 이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에 원래 더 많이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것은요 백제의 미소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백제의 미소. 왜 미소냐? 사실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되게 이렇게 좀 귀엽게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해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해가 뜰 때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여기 다들 보시면 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뜨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된대요. 실제로 요게. 그래서 물론 바위 모습이 변하진 않겠죠. 근데 그림자처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백제의 미소. 오히려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 이런 거 봐요. 아마 이게 예전 국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서산 마의 삼존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입니다. 참 길게도 지어놨습니다. 어쨌든 백제의 미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게 신라 조각의 정수라고 하는 경주, 배동, 석조, 열의 삼존 입상입니다. 참 이름 너무 길지 않아요? 경주, 배동은 지명을 얘기한 것이고요. 석조 이제 돌로 지었었고 열애상은 부처님을 뜻하고요. 삼존 또 세 불상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존 입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요것은 제가 지난 여름에 갔을 때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여기 가서 보면 이게 조각이 참 아름답게 잘 조형미 있게 조각이 됐구나라는 걸 저는 느끼.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름 외울라다 이거 그냥 큰일 나버려요. 공부 놓을 수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요 그림 나오면 뭐 아하 요것은 고구려거 끝. 고구려거 끝. 그 다음에 요거 귀여운 약간 마애불인데 약간 뭐 귀엽고 좀 통통하면서 막 얼굴이 좀 바뀔 것 같은 이런 불상 나오면 아하 요거 바로 백제거 끝. 그 다음에 세 불상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전, 입상 이런 거 외우려다 가면 풀네임 모르셔도 됩니다. 아 그냥 신라거, 통일전 신라거 이러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발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발해 이거 진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불병자상. 이 불이 덮는 이불이 아닌 거 알죠? 예, 두 부처님께서 두 불상이 앉아서 있잖아요. 그래서 병좌상입니다. 이불 병좌상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이 되겠고요. 자, 통일신라 하면 이건 여러분 진짜 뭐 우리 이 조형미의 끝판왕 아닙니까? 석굴암 본전불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도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와, 이것을 15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조각을 할 수 있었나라고 이렇게 반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어요. 금동 미륵보살 요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보 83호예요. 이게 83호가 있고 요게 관이 씌워진 게 있는데 그것도 78호입니다. 그런 거 외우는 거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건 여기 이 불상이 일본에 영향을 주면서 요것은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거든요. 일본의 국보 1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우리나라는 뭐 78호, 83호인데, 뭐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 일본은 국보 1호네. 그래서 우리 문화가 더 뛰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국보 1호가 국보 2호보다 더 귀하고 이런 거 아닌 건 아시죠? 그냥 그거는 넘버링인 거예요. 다 국보는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죠. 다 귀한 것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모습 보면 정말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달되었었던 바로 그 모습이다. 선생님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몰라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뭐 신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고구려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몇몇 사람들은 백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삼국에 있었던 문화다. 거기에 일본 문화에 영향을 주었구나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은요. 이거예요. 익산에 가시면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제가 그 상식 퀴즈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불국사 탑 같은 경우는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차이일까요? 불국사 3층 석탑은 지금도 사찰이 있어요. 불국사가 있고 거기에 있는 석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미륵사지라는 건 뭐냐면 미륵사지 터는 있는데 지금 미륵사 자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석탑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라고 있는 것은 지금도 사찰이 있는데 그다음에 무슨 사지라고 하는 것은 터만 남은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익산에 가시면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요. 이것은 무왕 때 만들어진 것인데 목탑 양식의 석탑이에요. 여기 중요합니다. 목탑 양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탑이라는 게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엔 이제 돌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딱 끊어지듯이 여기까지는 나무 양식, 여기까지는 뭐 돌 양식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할 때는 나무 양식을 이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이것을 목탑 양식에서 석탑 양식으로 전해져 오는 과도기적 탑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인데 이것이 다 시멘트였었어요. 일제시대 때 이것이 이제 붕괴될 것 같으니까 그냥 시멘트로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복원공사를 했거든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이게 사실은 이 사진으로 시험 문제를 안 물어봐요. 이 사진을 안 물어봐요. 이게 사실은 이 뒷면을 이걸로 이렇게 복원공사를 한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돌과 이런 것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보통 나오면 이 사진으로 나옵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다고요? 익산에 있다고요. 백제의 대표적인 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 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여.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탑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1, 2, 3, 4, 5. 5층이죠. 선생님, 요 밑에 건 뭐예요? 요건 기단이에요. 층으로 세지 않습니다. 요 위에 거를 층으로 세고요. 이 사실은 저는 부여 갈 때마다 아침에 안개가 딱 낀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싹 보면 뭔가
뭔가 내가 진짜 역사 선생이 되길 잘했다, 막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부여 가보시면, 저는 여행 코스 중에 부여 너무나 많이 추천하거든요. 여기 정림사지 5층 석탑 꼭 아침에, 안개 낀 아침에 꼭 한번 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근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부여의 가장 대표적인 탑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평제탑이라는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제를 평정하고 지은 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이제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몇몇 사람들은 소정방탑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 역사도 사실은 어쨌든 멸망당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정근의 평제탑이라는 표현보단 정림사지 5층 석탑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자, 신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요,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황사 모전석탑이란 건 뭐냐면 돌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탑도 다 돌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큰 돌판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붙여 갖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전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탑을 쌓을 때 벽돌을 쌓아가지고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벽돌을 보통은 굽거든요. 구운 게 아니라 돌을 짜게 벽돌 모양으로 짜게 그거를 쌓아서 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탑을 모전석탑이라고 그래요.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황룡사 구축목탑, 이건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 내지는 황룡사지 구축목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황룡사는 사찰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제가 지난 여름에 가서 직접 찍어온 겁니다. 이게 모형도를 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분의 1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10분의 1인데도 보는데 와, 너무 웅장한 거예요. 마음이 막 뿌듯해. 이게 80층 아파트 20층 높이에 해당됐었답니다. 그래갖고 거의 한 80m 가까이 됐었대요. 추정치로는. 경주 시내가 다 보이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1500년 전에 만들었다니까. 사실 우리 선조들의 이 문화를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로 놀랍습니다. 자장법사의 건의에 의해서 선덕여왕 때 만들었으나 언제? 몽골 침입 때. 몽골이 침입해 올 때, 특히 몽골의 3차 침입 때 이게 불타 없어져요. 너무나 안타까워. 이게 진짜 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 여러분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약간 여러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제가 거기 경주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주 시내가 다 보이는 거지. 그리고 여기 제가 이 모형도를 보고 10분의 1로 된 모형도를 가지고 찍어봤는데 여기만 봐도 엄청 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건 진짜 눈으로 한번 봐야,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만 가서 하더라도. 그리고 그 주변이 너무 예뻐요. 딱 벌판. 한편으로 보면 예쁘고 한편으로 보면 좀 황량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봐요. 여기 황룡사가 있었으면, 이렇게 있었겠구나. 막 이런 거 혼자 상상해 보는데,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경주 가시면 한번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발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해는 5층 벽돌탑인데, 요것을 영광탑이라고 한다. 발해의 대표적인 탑, 요 영광탑,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게 가문사지터입니다. 가문사는 제가 신문왕 설명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요 가문사탑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삼국 통일을 했었던 문무왕이 죽어서도 드래곤이 돼서 나라를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은혜에 감사해서 쌍둥이 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요게 철주 내지는 찰주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당시에 있었던 아버지를 향한 약간 효심인 것도 같고요. 그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크기가 다른데요. 쌍둥이 탑이에요. 쌍둥이 탑, 여기서 보면 쌍둥이 탑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성환의 한국사의 특징은 사실 문화재를 더 좀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한국사 채널보다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강 PD가 또 그런 거에 또 최고 전문가입니다. 정리되는 대로 또 저희가 클립 영상으로 또 주변 중간중간에 해서 여기 보시면 한번 그냥 문화재를 그냥 쓱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영상 만들어서 준비할 테니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3층 석탑을 다른 말로 석가탑이라고 하죠. 석가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갔을 때 직접 제가 찍은 사진탑인데, 이 3층 석탑을, 불국사 3층 석탑을 해체 보건공사 할 때 인쇄물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이게 이름하여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요것과 함께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 석가탑은요, 좀 슬픈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석가탑을 지었던 사람은 백제 출신의 아사달이라는 도공이었대요. 그건 아주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 쪽에서 제발 좀 와주십시오 해갖고 이제 멀리 이제 가갖고 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를 사랑했던 아사녀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남편 어디 갔지? 왜 안 오지? 이제 곧 올 때가 되는데 하면서 그냥 경주까지 와 버린 거예요. 경주까지 와서 우리 지금 아사달 어디 갔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데 그가 여기서 약속을 하죠. 이것이 다 짓게 되면 이 주변에 연못이 있었대요. 그 연못의 모습이 나타날 테니까 그때 우리가 만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연못만 보면서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에 이 아사달의 이 기술을 사랑했었던 신라의 공주랑 자신의 남자였었던 아사달이 결혼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에 빠졌던 아사녀는요, 자신이 기다렸었던 그 연못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아사달은 아사녀! 이러면서 이제 뛰어오게 되죠. 그렇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아사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역시도 빠져 죽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뭐 그림자가 없는 바로 그 탑이다. 그래서 무형탑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하십시오.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석가탑, 불각사, 삼층탑, 여기서 발견되었던 게 뭐다? 무정광 대다란이 경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불국사 삼층석탑 바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국사 다보탑이 있죠. 이 다보탑은 10원짜리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10원짜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에 10원짜리를 잘 안 써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불국사 가시면 워낙에 이제 대표적인 유물이니까, 탑이니까 양쪽에 딱 같이 있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통일신라 시대 후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양양에 가시면, 양양 그 속초 근처에 있는 양양에 가시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있어요. 진전사지. 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의 특징은 뭐냐면 이 탑신부에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조라고도 표현해요. 가끔 이게 어렵게 나올 겁니다. 이 부조가 새겨져 있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그 통일신라 시대 후기에 있었던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입니다. 요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모습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승탑이 있어요. 자, 승탑과 탑이라는 차이는 뭐냐면, 탑은요 부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탑을 만들 때는 언제나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도 탑이 수백 개잖아요. 수천 개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처님의 사리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불교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 안에 넣게 돼요. 이제 불교의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넣게 되는데, 어쨌든 탑이란 건 부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고도 불교에서 뛰어난 승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한 뛰어난 승려를 기리기 위한 부도라는 게 있죠. 그걸 우리 승탑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이러한 뛰어난 승려의 사리를 넣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승탑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신라시대 때 나오는 것은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에요. 말이 꽤 어렵죠?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딱 보면 좀 오래돼 보이지 않아? 진짜 좀 오래돼 보이지 않아?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요 끝에도 조금 약간 이렇게 부서진 듯한 느낌이 있고요. 요것은 고려 거랑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요건 보면 여기 끝에가 약간 이렇게 부서져 있는 모습이 있다.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구나. 이거 플레임을 몰라도 됩니다. 요 사진을 보면 요것은 어느 시대구나. 그냥 통일신라 시대의 부도구나. 요것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요 부도를 승탑이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부조는 거기에 새겨있는 조각을 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분해 두셔야 돼요. 같은 게 아닙니다. 자, 건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는 안압궁이 있었답니다. 이것이 교과서라든가 여러 이런데 그렇게 많이 전해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평양에는 안압궁이 있었다. 끝. 자, 백제에는요, 부여의 궁남지. 이건 제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장소 아닙니까? 궁남지. 특히 해질녘, 노을과 함께하는 궁남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익산에 가면 그 미륵사 그 근처가 왕궁리예요. 그래서 왕궁리 터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터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사실 잘 안 물어보고요. 나온다라면 부여의 궁남지인데, 궁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난 갈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 이 주변에 이 버드나무들 쫙 있고, 버드나무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주변에 뭔가 좀 물이 차 있고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연꽃이 대박이에요. 정말 연꽃이 이뻐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연꽃 진짜 많거든요. 제가 몇 개 찾아서 찍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뚝 찍은 거예요. 이런 작품이 나와.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국남제에 가시면 꼭 한번 이 연꽃과 함께 봐주시면 좋겠고, 해질녘. 노을과 함께하는 국남제란 이건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에요. 부여가셔서 꼭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경주 황룡사를 지었던 인물은 진흥왕입니다. 선생님,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여왕이라며? 맞아요. 구축목탑은 선덕여왕이고 황룡사를 지은 건 진흥왕이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황룡사와 관련된 또 이야기 중에서는 솔거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가 그림을 딱 벽에다가 나무 그림을 딱 그렸더니 이 새들이 날아와갖고 나무에 앉으려고 하다가 머리를 받아버렸다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솔거와 연관이 됩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요, 상경성의 주작대로라고 있어요. 이건 당나라의 스타일을 가져온 것인데요. 이 당나라도 자신 앞에 보면 이렇게 긴 것으로 쭉 뻗어 있거든요. 이 쭉 뻗어 있는 큰 길,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상경성의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요게 주작대로예요. 주작대로. 요것은 당나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해에서 나오게 된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통일신라 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김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국사 지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김대성의 이야기로는 그런 게 전해지죠. 이 김대성은요, 특이하게 우리는 뭐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 전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알면 전생은 기억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김대성은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자신의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짓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졌다라는 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거나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동궁과 월지, 우리한테는 특히 더 안압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안압지란 표현보다는 사실은 월지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입니다. 안압지가 살짝 조금 그것을 조금 낮춰 부르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동궁과 월지, 특히 여기 가시면 제가 지난 여름에도 여기 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주차할 데가 없고 특히 저녁 시간에 아름다운 시간에 여기 조명 막 비추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과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쪽 가시면 고구려의 천문도가 조선시대까지 전해졌었대요. 근데 이 고구려의 그 천문도를 바탕으로 요게 뭐냐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에요. 요거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요 각석이 고구려의 천문도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 새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용이, 물론 요거 자체는 조선에 만들어졌던 것이지만 이것의 내용은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했다. 요것도 봐주시고요. 백제는 칠지도.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죠. 누가 하사했다? 4세기 전성기,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초고 근초광이 왜 하사했던. 왜 칠지도인지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가지가 있는 바로 그 칼 아닙니까? 바로 칠지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선덕여왕 때 바로 이 첨성대. 첨성대는 여러분 이거 보면 진짜 좀 놀라워요. 뭔가 옛날 사람들이 보면, 우리 기준으로 옛날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약간 뭐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약간 수준이 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우리가 쉽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걸 보면서도 많이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라의 첨성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쪽에 과학 보시면 종이 나오는데요. 현존하는 최고의 종, 최고 오래된 종이 바로 상원사 동종이에요. 이게 이제 강원도 평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종을 사진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구분 안 해도 돼. 이거 제가 요거 이번에 여름에 가서 해드린 성덕대왕 신종, 이게 그 유명한 에밀레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주할 게 없자 자신의 아이를 시주해서 이 종을 울릴 때마다 에밀레 뭐 엄마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기에서 그 과학적인 검사를 해봤는데요, 사람의 그 뼈가 들어가는 인성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불교에서 넣을 때 아이를 여기다 넣겠습니까? 어쨌든 이 일명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 요 성덕대왕 신종이 경주박물관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 봐주시면 좋겠고, 요건 그냥 이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지. 상원사 동종이 가장 오래됐고 대표적인 종이 일명 에밀레 종이라고도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이 있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거 2차돈 순교비. 2차돈 순교비. 선생님 왜 선덕왕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거 버풍왕이라며? 맞아요. 순교 자체는 버풍왕 때 했고요.
순교비를 헌덕왕 때 지었대요.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뭐 요건 불교와 관련된 것들 각각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좀 내용이 많은데 사진과 같이 공부하니까 할만한데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서는 너무 이 긴 네이밍에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것들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그냥 뭐 금동영가 칠령명, 열의 입상 이런 거 풀로 다 기억 안 하더라도 딱 그림 보면 저 고구려 거, 저 백제 거, 저거 신라 거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제 이 강의 필기 노트에 없는 게 가끔 선지로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안 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직접 묻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불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뭐 탑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거는 교과서적 근거로 갖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간혹 선지로 요새는 교과서에 잘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좀 선지로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단독 문제로 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것만 하고도 문제 다 맞추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직접 한번 보자고요. 시마 53에 있는 문제로 갖고 와봤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국보로 지정된 이 마애불은 둥근 얼굴 윤곽에 자비로운 인상을 지녀 백제의 미소! 백제의 미소! 한번 볼까요? 백제의 미소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볼 게 더 멋있어요. 읽으면 돼요. 선생님,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인데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만한 것은 1번과 5번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건 이제 고려의 대표적인 불상이거든요. 요것은 안동에 가면 안동 이천동 마애열의 입상이라는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번 같은 경우는 파주 용미리에 가면 마의 이불 입상 두 불상이 또 서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2번, 3번은요, 몰라도 되나요? 이건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0%예요. 왜 그러냐?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경주 남산의 칠불암 마의 불상인데요. 사실은 교과서에도 거의 안 나오고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였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영암 월출산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요건 뭐 통일신라인지 고려인지도 학계에서도 지금 좀 분분해요. 요것은 경주 이 남산에 있는 칠불암 마의 불상은요. 요건 통일신라거든요. 요거는 통일신라인지 고려인지도 둘 다 병기가 돼요. 그래서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은 사실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요 두 개 정도는 고려시대 때 다시 나오고 꼭 기억해 두시고, 대표적인 거 과거에는 서산 마의 삼존불이라고 했었던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마 52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2번 밑줄 친 이 불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국보 119호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국보를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드느라 유포했답니다. 고구려 불상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있죠? 여기 있네. 정답 2번. 끝이야. 이거 뭐죠? 금동영가 칠련명 열의 입상이에요. 뭐 근데 풀네임을 몰라도 전혀 문제 없죠. 3번은 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불 병자상, 요건 발의 것이고요. 5번도 좀 본 것 같아요. 여기 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요것은 국보 78호인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에요. 뭐 그 정도는 보면 되는데, 선생님 1번하고 4번은요. 이거는 상당히 들어간 내용입니다. 요거 고려시대에 있었던 고려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에요. 이건데 아마 다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당히 이거 웬만한 아마 역사 상당히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도 요거 바로 찾아가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금제 아미타불 좌상이라고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것인데, 요것도 대부분의 교과서나 역사 뭐 참고서나 이런 데도 거의 안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풀네임 몰라도 된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그냥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요, 바로 고대문화 마지막 파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